먼저 트럼프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미국 시간으로 지난 월요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뉴욕 보호관찰 당국과 면담을 마쳤다고 합니다. 이 면담은 판사의 선고가 있기 전에 당국이 판사에게 피고인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범죄에 대한 적절한 처벌을 결정하기 위한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아마 트럼프 측은 과거 범죄 전력이 없다는 사실과 고령의 나이, 그리고 현재 미국 대통령 후보로 선거 캠페인을 바쁘게 진행해야 하는 점 등의 이유를 들어 실형을 집행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어필했을 것입니다. 사실 대통령 후보에게 1심에서 실형을 집행한다는 것 자체가 논란이죠. 항소심과 연방법원까지 가야 최종 결론이 나는 재판인데 당장 대선 후보직을 공식 수락하고 4개월간 치열한 후보로서 유세를 다녀야 하는 제2당 야당 후보를 1심 판사 따위가 감옥에 수감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딥스테이트가 지금까지 한 행태를 보면 감옥에 수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 상황입니다. 제가 앞서 다른 영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혐의에서 죄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이번 트럼프 재판이 왜 마녀사냥인 건지 요약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트럼프와 포르노 배우 스토미 데니얼스의 성관계 여부, 돈을 줬는지 여부는 이번 재판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 서류 조작 등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를 가리는 것이 재판의 핵심이고 이것이 34가지 혐의로 둔갑한 것이 이 재판입니다. 트럼프 측은 성관계 자체를 부인합니다. 입막음용 돈 지급이나 장부 조작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마이클 코헨이라는 트럼프의 개인 변호사였던 남자가 개인소득 탈세와 위증으로 감옥에 간 후 변호사 자격이 박탈되어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진 것을 조지 소로스가 이용해 트럼프에게 범죄 혐의를 덮어씌운 사건입니다. 마이클 코헨은 트럼프의 오랜 개인 변호사로 트럼프의 법적인 심부름을 해줬던 사람입니다. 자신 스스로도 트럼프의 해결사라고 자처했는데 트럼프가 대선 후보가 되자 그는 트럼프 주위로 꼬이는 여성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고 스스로 판단해서 트럼프에게 보고 없이 사비로 그녀들에게 입막음용 돈을 지급하고 대선 기간 중에는 발언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실제 사실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었던 것이죠. 일단 대선 후보인 트럼프에게 스캔들이 나오면 좋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코헨은 본인이 결정에 돈을 준 것입니다. 비용이야 나중에 법률 서비스로 청구해서 받으면 되니까요. 실제 사회에서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보스를 위해 알아서 조치를 하고 필요하면 사후 보고를 하죠. 그리고 그의 동기는 이번 재판 과정에서 밝혀집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백악관에서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지인들, 가족들과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던 것이죠. 그가 트럼프에게 보고하지 않고 입막음용 돈을 지불한 동기는 충분했습니다. 그는 입막음 조치로 자신도 백악관에서 일을 할 수 있을 거라 믿었던 것입니다. 이후 트럼프는 입막음용 돈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정당하게 법률 서비스 비용을 지불합니다. 코헨도 처음에는 트럼프로부터 지시를 받지 않았다고 증언을 합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대통령 당선 후 그에게 백악관 자리를 주지 않았고 코헨은 실망을 하게 되죠. 이후 코헨이 트럼프에게 등을 돌리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그가 세무조사를 받고 개인소득 과소신고로 탈세를 한 혐의가 발각된 것입니다. 대출 관련 위증 혐의도 확인이 됩니다. 그는 결국 3년형을 받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이 상황을 만든 건 조지 소로스였을 것입니다. 소로스 측은 그의 뒷조사를 했을 것이고 그가 탈세한 사실, 위증을 한 사실을 찾아냈고 징역을 살게 하고 직장도 변호사 자격도 잃게 만든 다음 그를 회유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후에 밝혀지지만 조지 소로스 측은 기소를 수년 동안 질질 끌다가 대선이 있는 이제서야 기소를 하고 재판을 시작한 브래그 뉴욕 지검장에게 100만 불을 후원해 그가 지검장으로 당선이 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스폰서였습니다. 자신이 몇 년 전에 지검장이 되게 해준 사람을 지금 이용하기 위해 대기시켰던 것이죠. 지금 트럼프가 직접적으로 코헨에게 입막음용 13만 불을 지급하라고 지시한 증거는 없습니다. 트럼프가 그런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단지 개인 변호사에게 법률 서비스 비용을 지급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코헨은 지시를 받은 적이 없음에도 지시를 받았다고 거짓말을 했고 그가 거짓말을 한 것도 법정에서 밝혀졌지만 전원 민주당 지지자들로 구성된 뉴욕 배심원단은 트럼프에게 34개 혐의 모두 유죄를 선고한 것이죠. 이게 이 재판의 진실이자 본질입니다. 아무튼 이 사건의 선고가 7월 11일에 있는데 판사가 어떤 판결을 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는 투옥도 대비하고 있고 아마 투옥이 되면 바이든에게 더 큰 역풍이 불 걸로 보입니다. 트럼프 지지율이 더 올라가는 것이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진실을 미국인들 중 최소 50% 이상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투옥이 되면 트럼프의 지지율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 신기한 사람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정체를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단지 뉴럴링크라는 뇌에 칩을 심어 인간 두뇌의 능력을 올리려는 사업을 추진한다는 이유만으로 그를 딥스테이트 진영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뇌에 칩은 안 심으면 그만이고 인간을 지배하는 칩 따위가 개발될 리도 만무해 보입니다. 제가 볼 땐 뇌의 신호를 인식해 지체 장애인들이 로봇을 이용해 팔다리를 움직이는 기능의 칩 정도를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아무튼 뉴럴링크 사업 때문에 그를 딥스테이트로 보는 건 무리인 것 같습니다. 가끔 시청자분들 중에는 음모론에 너무 깊이 빠져서 진짜 음모와 음모론을 구분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경우 뉴럴링크가 무슨 문제를 일으킨 것도 아니고 결과가 만들어지려면 수십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사업이므로 이걸 가지고 그가 딥스다 하수인이다 뭐다 하는 주장은 걸러 들으시길 추천드립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딥스테이트의 음모도 현실 세계와 떨어져 있지 않고 있으니 현실 세계의 상황을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최근 일론 머스크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발언을 해 주목이 됩니다. 진실을 보도하는 저명한 보수 매체인 게이트웨이 푼딧의 기자인 피터가 X 전 트위터 자신의 계정에 유럽의회 선거에서 보수 진영이 의석수를 늘리고 극좌파의 깨어난 의제, 국경 개방, 환경 아젠다에 반대하는 우익 정당이 승리한 사실을 트윗했더니 일론 머스크가 여기에 답글을 단 것이죠. 참고로 지금 유럽은 유럽의회에서 극좌파들이 설 곳을 잃어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독일이나 프랑스는 선거제도와 시스템이 부정선거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개표기 같은 걸 도입하지 않고 수개표와 당일투표 중심으로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번 유럽의회 선거에서 보수 우파 진영이 약진을 한 것입니다. 동아일보는 우파 정당을 극우로 묘사했는데 극우는 없습니다. 극우가 있으면 극좌가 있어야 하는데 우파만 극우로 묘사를 하는 건 글로벌 메이저 언론 거의 대부분이 극좌 언론이기 때문이고 국내 언론들은 그 기사 제목을 그대로 번역해 복사 붙여넣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국내 언론들도 대부분 극좌 내지 좌파이기도 하고요. 조선이나 동아도 중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무튼 유럽의회에서 우파가 선전하고 있습니다. 지지율이 우파 정당의 절반에도 못 미쳐 리더십의 상처를 입은 마크롱은 출구조사 결과가 나온 9일 의회를 전격 해산하고 30일 프랑스 조기 총선을 치르겠다고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배경인 상황에 일론 머스크가 자신의 정치 성향을 드러냈습니다. 극좌파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일침을 가해 극좌의 폭탄을 투하한 것이죠. 머스크는 유럽의회에서 보수가 약진하고 있다는 트윗의 답글로 오늘날의 우파 의제는 20년 전의 중도 의제일 뿐입니다. 좌파는 멸종주의 운동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한 것이죠. 일론 머스크는 과거에도 한 이미지를 게시해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밝혔는데 이미지는 중앙에 자신을 두고 좌우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2008년에 자신은 중도 좌파 쪽이었지만 지금은 중도 우파 내지는 우파가 되었다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입장은 달라지지 않았다는 걸 자신의 위치가 중앙에서 변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표현했고 좌익이 너무 급진적 좌파가 됨으로 인해 중도가 내 왼쪽으로 이동했다는 의미였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습니다. 우리도 느끼고 있는 부분이죠. 현재 대한민국도 지금 진정한 의미의 우파는 거의 실종을 했습니다. 국힘은 진정한 보수주의 관점에서 본다면 중도 우파 내지 중도 좌파 정도이지 않을까요? 일론 머스크도 이 점을 짚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 이미지에서 좌파가 광기에 빠지는 과정을 정확하게 묘사합니다. 한편 일론 머스크는 2023년 11월 1일 미국의 유명한 팟캐스터이자 UFC 승자 인터뷰어로 유명한 조 로건과의 인터뷰에서 조지 소로스에 대해서도 말을 했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내 생각에 소로스는 근본적으로 인류를 미워합니다. 그는 문명의 구조를 침식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며 조지 소로스를 평가했습니다. 정확한 진단입니다. 그가 한 말을 계속 이어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조 로건과 일론 머스크의 대화는 조지 소로스의 정치적 영향력을 언급하면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머스크는 내 말은 소로스가 민주당의 최고 공헌자라고 믿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매우 어려운 성장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그는 근본적으로 인류를 싫어합니다. 그게 내 의견이에요. 머스크는 자신의 주장을 더욱 자세히 설명하면서 범죄 기소를 거부하는 지방검사 선거에서 소로스의 역할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 전략이 샌프란시스코나 LA와 같은 도시의 법과 질서에 해롭다고 보았습니다. 실제 민주당이 주지사와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다수의 도시들에서는 대낮에 도둑질을 해서 잡혀도 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이면 검사들이 기소를 하지 않아 도적 소굴이 되어버렸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 점을 지적한 것이죠. 머스크는 이어 그는 문명의 구조를 침식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범죄 기소를 거부하는 검사를 선출하는 거죠. 아마도 샌프란시스코와 LA 그리고 다른 여러 도시의 문제일 것입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로건이 이러한 소로스의 적대감이 인류를 겨냥한 것인지 아니면 미국 전체를 겨냥한 것인지를 묻자 그는 다른 나라에서도 이를 추진하고 있다고 했고 이 시점에서 조지는 꽤 늙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그는 기본적으로 약간 노쇠한 상태입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또한 금융시장에서의 무위험 차익거래의 한 형태로서 정치 지출에 대한 소로스의 접근 방식도 분석했습니다. 무위험 차익거래는 아비트리지라고 하죠. 금융시장에서 차익거래는 둘 이상의 시장 간의 가격 차이를 이용하여 한 곳에서는 값싼 제품을 구입하고 다른 곳에서는 이익을 남기고 파는 관행입니다. 머스크에 따르면 이는 소로스가 금융계에서 터득한 원칙이며 그는 이것을 정치 영역에도 적용했습니다. 그는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돈의 가치를 찾아내는 것과 같은 차익 거래를 찾아내는데 능숙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주목한 것 중 하나는 지역 선거의 금전적 가치가 전국 선거보다 훨씬 높다는 것이다. 가격 대비 가치가 가장 낮은 것은 대선이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가장 낮은 가격 대비 가치는 지방의회보다 상원 경선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일단 시와주 지방검사를 만나면 그들은 돈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소로스는 실제로 법을 바꿀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시행 방법을 변경하면 된다. 누구도 법 집행을 선택하지 않거나 법이 차별적으로 집행된다면 이는 법을 바꾸는 것과 같다. 라고요. 일론 머스크는 지금 조지 소로스로 대변되는 딥스테이트가 어떻게 미국에서 실질적인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분석했습니다. 이는 트럼프의 시각과도 같고 진자유TV의 시각과도 같습니다. 조지 소로스가 이렇게 정치인들과 사법부 인사들을 돈을 후원함으로써 장악해 사실상 국가 권력을 장악하는 방법을 폭로한 것이죠. 적어도 이 발언만큼은 일론 머스크가 진실을 말했습니다. 이것이 딥스테이트가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을 악용해 권력을 차지하는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이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론 머스크에 대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딥스테이트가 권력을 장악하는 방법을 폭로한 그 역시 정반합 이론에 의해 좌우합작, 좌나우나 똑같은 딥스테이트인가요? 진실을 말하는 것이 딥스테이트라면 저 진자유TV도 딥스테이트인가요? 정반합 이론을 퍼뜨린 건 근본적으로 딥스테이트의 이간질, 분열 전략입니다. 보수 우파 진영이 하나로 똘똘 뭉치지 못하게 만드는 전략이죠. 하지만 좌우합작 논리는 자유시민들을 스스로 파괴하도록 만들 뿐입니다. 진자유TV도 딥스의 똘마니 따위가 아니고요. 지금 제가 전해드린 이 내용을 보시고 진실이 무엇인지 스스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채널 구독을 해주시고 영상마다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시면 중장기적으로 진자유TV가 영상을 제작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격려 부탁드립니다. 진자유TV는 진실과 정의 아래 개인의 자유와 존엄성이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가 지켜지는 자유롭고 공정한 질서의 세계를 추구하는 오피니언 채널입니다. 또한 진자유TV는 보수주의적 가치를 바탕으로 국내외 이슈와 세계적 현상을 전해드리고 그 이면을 분석하는 시사 채널이기도 합니다. 이 시대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우리는 모든 거짓과 불의에 맞섭니다. 우리는 음모가 아닌 진실로 더 많은 사람들을 일깨워야 합니다. 우리는 평화로운 노예보다는 위험할 수 있는 자유를 선호합니다. 진자유TV의 활동을 지지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계시다면 영상과 채널 설명란의 계좌를 통한 후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